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정치권은 후보들과 계파 사이의 갈등을 거치기 마련인데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겠죠? 네, 이달 말 창당하는 통합신당도 룰 전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김황식 전 총리의 귀국으로 정치권 술렁이고 있습니다. 한 주의 민심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위즈덤센터 황태순 수석 연구위원 그리고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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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번 주 갤럽 결과 나왔는데 통합신당 지지율이 신통치는 않은 것 같은데요? 네, 통합신당 지지율이 이른바 컨벤션 효과라고 하죠. 예. 예년 과거에 이제 이런 전례를 비춰보면 한 40%는 넘지 않을까라고 애초에 기대를 했었는데 예. 네. 지금 갤럽 조사 결과를 봐도 30%고요. 저희는 이제 부동층이 좀 작은 편이기 때문에 저희 결과를 보면 대략 38% 정도. 부동층이 그래서 없어져서. 네네, 새누리당과의 격차가 대략 저희 조사는 8%, 한국갤럽은 대략 9%포인트 정도의 두 격차를 조사 지금 비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8에서 9%.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대등한 수치로 오차 범위 내에서 안팎에서 좀 대등한 수치를 보여야만 지방선거 때 어느 정도 해볼 만하다 이런 예측이 가능할 텐데 현재로서는 지금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통합신당 측에서는 향후 이제 그 창당 과정에 있어서 무언가를 보여줘야만 할 것 같고요. 일단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느 정도 그 한 오차 범위나 아니면 거의 박빙 수준으로 가야만 이 후보들 입장에서는 정당의 지지율을 좀 힘입어서 좀 어느 정도 해볼 만할 텐데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는 분명합니다. 위원님, 김황식 총리가 왔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예, 오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제 곧 도착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오자마자 정몽준 의원과 이 순회 경선을 놓고 첫 매치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몽준 의원 쪽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아니 서울이 예를 들어서 뭐 경북이나 이와 같이 크다든가 아니면 전국 단위의 선거를 할 때는 뭐 16개, 17개 광역시도를 돌면서 순회 경선은 이해하겠다. 네. 그러나 단 한 번의 그런 전례도 없을 뿐더러 서울이 인구가 많아서 저 천만이지 면적은 좁잖아요. 여기에서 무슨 순회 경선을 하느냐. 이것은 오롯이 보면 후발주자인 김황식 전 총리를 갖다 좀 붐업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순회 경선을 갖다가 지금 이른바 당 지도부, 친박 중심의 당 지도부가 구상하고 있는 것 아니냐. 가뜩이나 보면 당초 3월 10일까지 후보 등록하게 돼 있는 것도 보면 닷새를 연기했죠. 닷새를 갖다가 미루지 않았습니까? 네. 오죽했으면은 그 정몽준 의원 입에서 어디 당 안에 뭐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앞서 우리 윤석열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은 그와 같은 부분, 그러니까 순회 경선하겠다는 그 부분도 정몽준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보면 거슬리고 불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나치게 보면은 이른바 김황식 후발주자이고 친박이 띄우려는 김황식 전 총리를 위해서 이른바 뭐 룰이라든가 방식이라든가 너무 편애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게 흔히 이야기하는 박심 논란, 궁정 논란으로 불거지면은 사실은 새누리당으로 봐서도 굉장히 보면 역풍을 맞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나 순간순간 정몽준 의원은 그 부분에 짚을 건 짚고 가더라고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짚었고 이번에 순회 경선 문제도 그와 같은 저희가 있어서 결 순회 경선을 하려는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강하게 대변인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더군요. 네. 재미는 있지 않아요, 근데? 보는 사람 입장에선 재밌는데. 재미있는데 이제 보니까 또 이해운 전 최고위원이죠. 최고위원으로 사퇴했으니까. 후보직으로 갔습니다. 이해운도 전 최고가 또 간단한 변수가 아닌 것으로 등장되고 있어요. 왜요? 어떤 새누리당 내에서 이른바 정몽준, 이해운 밀약설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밀약설이 나오는 것이 그것도 묘하게도 보니까 사당동으로 이사했어요. 그러니까 그쪽 이야기는 딸아이가 지금 고3인데 학교가 방배동이다. 강남에서 다니기 먼데 그래서 사당동으로 옮기다 보니 하필이면 정몽준 의원 지역구인 동작으로 가게 됐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쪽에. 아니 가면은 방배동으로 이사를 가지 강남에서 왜 보면은 거기서 또 떨어진 사당동으로 가느냐. 오해 소지가 있다. 그랬더니 아니 그건 지난해 이사한 건 지난해 작년 연말인데 그때만 해도 정몽준 당시 의원은 그 서울시장은 생각도 안 할 때 아니냐. 그랬죠. 그렇게 오해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번 6.4 지방선거에 정몽준 의원이 경선에서 이기면 무조건 의원직을 떼게 돼 있죠. 그렇죠. 또 시장이 되든 뭐 시장이 안 되던 간에 그렇다 정몽준 의원이 빠찌 떼고 이른바 경선 나가서
이겨갖고 박원순 시장하고 했는데 만약 졌다면은 예. 그때 내가 다시 동작 나오겠습니까? 못하거든요. 그러죠. 그러면 730의 동작에서는 반드시 보궐선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내에서는 그러니까 친박의 또 핵심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홍문종 사무총장도 또 긴장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운 최고가 예를 들어서 뭐 당심 중에서 박심의 부분을 상당 부분 안고 예. 예를 들어 정몽준 의원하고 결합해버리면은 어이 폭발력이. 그 똑같은 경우가 1970년에 있었죠. 그래요? 이철승, 김대중, 김영삼. 근데 그때 김영삼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당권파예요. 예. 그래서 유진산 총재가 어마어마하게 밀어줬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당시 의원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저 수락 연설문 쓰고 그랬는데 이철승, 3등으로 뛰던 이철승 의원이 자기 표를 몰아서 DJ한테 뒤집어졌잖아요. 아 이게 모르겠군요. 안개 모르죠. 속. 하긴 이해운 최고가 얼마 전에 박원순 시장과도 만나고 그래서 뭐 어떻게 이합집산이 막 이뤄지는 그런 모습인데 어떻습니까? 이 서울시장 그 지지율은 그 네. 지금 박원순 시장, 그다음에 정몽준 의원, 김학수 전 총리, 이해운 최고가 있는데 어때요? 이해운 전 최고위원이 대략 6%포인트 안팎의 지금 지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캐스팅 보트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뭐 워낙 당내에서 이제 친박계 의원으로서 또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상당히 2등 했어요. 예, 2등. 높은 엄청났어요. 득표를 했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이 당심 그렇죠. 득표를 갖고 있고요. 이제 순회 경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여전히 박원순 시장한테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박빙으로 나오는 여론조사들의 경우에는 지난 대선에서 누굴 찍었는지 물어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다는 의견이 조금 더 많이 잡힌 경우가 덜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대체로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박원순 시장이 뭐 대략 한 5 내지 10%포인트는 앞서고 있거든요. 네. 지난 2010년도 지방선거를 돌이켜보면 많이 앞서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빙으로 겨우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네. 어느 정도 박빙으로 가거나 앞서 있어야지 좀 안심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순회 경선은 정몽준 후보한테도 저는 불리하지 나쁘지 않은 않아요. 조건이라고 봅니다. 지금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흥행을 하려면 재미가 있어야 되고 순회 경선을 하면 이 순차적으로 지지율이 득표율이 이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예. 역전 가능성도 엿보이죠. 그 과정에서 캐스팅 보트를 갖고 있는 이해운 최고위원의 전 최고위원의 역할도 또 기대할 수 있는 거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뭐 1막, 2막, 3막이 이제 진행되면서 좀 흥행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정몽준 후보 입장에서도 뭐 거부감이 굳이 있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드라마가 써지겠네요. 그런 그렇죠. 식으로. 이 통합신당 지금 당명 공모 오늘이 끝인데요. 민주자가 빠질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네. 이전에 그 안철수 의원이 그 새정치연합으로 바꾸면서 안철수 이름 빼가지고 좀 떨어진 네. 적이 있었잖아요. 네. 지지율. 민주는 어때요? 만약에 통합신당 이름이 민주가 빠진다. 네. 영향이 좀 있을까요? 여론조사에? 지금 당명으로 거론되는 것이 새정치국민연합으로 예. 이제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새정치국민회의가 떠올려진다는 그렇죠. 옛날 점에서 DJ 대통령. 예. 민주자가 없어질 경우에는 그 이름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이탈 비율이 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나마. DJ가 떠올려지기 때문에 예. 지금 뭐 당명에서 안철수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을 경우는 굉장히 높은 지지를 보였습니다만 예. 네. 새정치 신당, 새정치 연합으로 갔을 때는 지지율이 좀 빠졌죠. 근데 그랬죠. 지금 통합신당 자체도 사람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디스카운트가 돼 있다고 보고요. 이미? 새정치 국민연합이라고 할 경우에는 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정치 국민회의가 떠올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지지율 이탈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새누리당은 뭐 이제 주인공들이 속속 뭐라 그럴까요? 캐스팅도 되고 드라마를 찍을 준비가 이제 다 돼 있는데 민주당은 그런 면에서 너무 좀 조용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박원순 왜요? 시장 하나밖에 예. 없고 아니 박원순 시장이 아무리 현직이 있다 하더라도 도전자도 없어요. 뭐 어떤 드라마 좀 만들어야 아니 되는 거 그래도 아닙니까?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제 새정치국민연합이 될지 하여튼 신당이 보면은 예. 발기인 대회를 하죠. 발기인 대회하고 아직은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지금 당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민주당과 이른바 아직은 새정치연합 네. 가칭 네. 이 창준이가 있는 아직 그 상태일 뿐이에요. 그러면서 꼭 먼저 한다고 좋은 건 아니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단계적으로 자기들을 좀 야당 입장에서는 자기들 수순대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3월 2일 날 창당 선언하고 지금 오늘 며칠이에요? 3월 14일. 12일 만에 그래도 어느 정도 얼개를 갖추었다는 거죠. 빨리. 굉장히 예. 빨리 가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하셨던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계한 전 의원이 최근에 어느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예. 참 그분도 마음고생이 심하시더군요. 한번 나가고 싶은데
안 될 것 같고. 준비는 잘 돼 있는데 지금 나가기는 지금 이 분위기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새정치국민 가칭, 새정치국민연합이 발족한다면 거기서 예. 뭐 한번 해보자고 달려들 수가 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은 요즘 보니까 좀 박원순 시장도 이제 공격이 좀 날카로워진 것 같아요. 이제 방어하다가 그동안 이제 뭐 정무 부시장이 또 기동민 부시장이 뭐 이렇게 좀 세게 나오거든요. 세게 나오는데 이제 본인이 점점 보니까 정몽준 의원하고 굉장히 좀 각을 세우면서 예. 티격태격하면서 뭔가 조금 보면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아직 박원순 시장이 앞서 우리 이택수 대표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높이 나옵니다만 전형적인 현역의 프리미엄이거든요. 현역 프리미엄 아주 누리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고 거기에다가 또 지금 보면은 이른바 안철수 세력과 민주당 세력이 지금 결합하는 이 과정에서 아직 많은 좀 도움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은 갈수록 네. 박원순 시장은 정말 일합을 겨루어야 되는 것이고 한 가지 재밌는 것은 1995년 우리 첫 이 단체장 선거를 투표한 이후에 예. 한 가지 예외 법칙이 하나 있어요. 어떤가요? 항상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이 높은 쪽이 예. 반드시 이겼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순, 그다음에 정원식, 박찬종 붙었을 때도 보면 여당, 야당, 무당판 나눴을 때 당시 야당이 제일 높았어요. 네.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이 높았던 것이 1회차부터 시작해서 5회차, 거기에다 2011년 박원순 시장 보궐선거까지 6번의 선거에서 단 한 번의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당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앞서 처음에 모두의 이택수 대표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보면 오히려 지금 신당이 제대로 뭐랄까 컨벤션 이펙트를 제대로 못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네. 보면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그 전에 18%, 15% 더하면 33이었는데 막상 합쳐놓고 나니까 31가 됐고 네. 그것도 일주일 지나니까 30이 됐고 예. 그다음에 오히려 새누리당은 좀 미세하게 올라가고 예. 이런 상황이니까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도 지금 마음이 탑니다. 그렇죠. 아, 이 수성이 쉽지 어떻게 않습니다. 될지. 예. 아우, 정당 지지율. 뭐 스포츠에서도 그런데요. 예. 이 뭐 챔피언들은 원래 그 기다리는 과정에서 애써 태어난 척하지만 좀 초조합니다. 작년에 뭐 개인적으로 프로야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예. 삼성 라이온즈가 1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네. 코리안 시리즈에서 호되게 당했어요. 초반에 호되게 당했습니다. 예. 초반에 어려운 상황에서 겨우 역전해서 이제 승리를 했는데요. 그랬죠.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뭐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영길 예. 시장도 그렇고 뭐 당연한 이제 후보로 지금 옹립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예. 상대 진영에서 순회 경선을 통해서 흥행을 할 경우에는 뭐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네. 지금 지지율 격차가 어떤 경우에는 뭐 경향신문 조사에서는 거의 박빙으로 나왔었습니다. 맞아요. 그랬죠. 그리고 이제 황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정당 지지율은 지금 서울에서 거의 박빙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51대 49 싸움이기 때문에 상대 진영에서 흥행을 해서 올라올 경우에는 굉장히 사실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변인의 좀 과격한 논평도 있는 것이 아닌가. 애써 태어난 척하지만 좀 예. 불안한 뭐 심정일 것 같습니다. 참, 여러분들에게 잔인한 4월이 되겠네요. 그러네요. 지금까지 위즈덤 센터 황태순 수석연구위원,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